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의 강대국 독일, 그것도 수도 베를린 한복판에 한국 문화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 트럭, K-팝 댄스 수업, 한국어 학원, 한복 패션쇼까지 온 독일을 한국 문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한 한독일 기자는 급기야 한국에까지 오게 되었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커라고 해요. 독일 베를린의 작은 신문사에 갓 들어온 신입 기자예요.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베토벤의 교향곡과 브란덴부르크 문에 대한 리포트를 쓰고 있어요. 언젠가는 독일의 유명한 성이나 유명 화가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저는 월요일 아침이 미스터리로 시작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라는 지역은 저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아득히 먼 잘 모르는 곳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좁은 책상 앞에 앉아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 편집장 밀러 씨가 저를 사무실로 호출했어요. 밀러 씨는 50대 중반이고 은빛 머리에 차분하고 진지한 얼굴을 지니고 있었어요. 사무실 안에는 오래된 책 냄새와 진한 커피 향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노트북을 덮고 그의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베커. 밀러 씨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어요. 그는 회색 하늘을 바라보다가 제게 잠시 눈길을 주었어요. 당신에게 특별한 임무를 줄 거예요. 제 심장이 깜빡 뛰었어요. 특별한 임무라면 보통은 일이 더 늘거나 골치 아픈 일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는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베를린에서 요즘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눈치챘어요? 한국 음식 트럭, K-팝 댄스 수업, 한국어 학원, 한복 패션쇼까지. 지금 독일 정부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기 수출보다 더 무서운 게 문화 수출이기 때문이죠.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며 물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긴 걸까요? 저는 깜빡 놀라며 대답했어요. 아마 10대들이 K-팝 노래를 좋아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일시적인 유행처럼요. 조용한 사무실에서 제 목소리는 작게 들렸어요. 밀러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건 유행이 아니에요. 벌써 3년째 꾸준히 커지고 있어요. 지금은 카페, 상점, 학교 어디에나 있어요. 베커 씨가 직접 이유를 취재해 주세요. 그러고는 책상 위에 작은 메모 한 장을 미끄러뜨렸어요. 특별 임무 베를린의 한국 문화. 저는 메모 용지를 집어들었어요.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한 배경 지식이 제로였어요. 제 머릿속에는 두 개의 문장이 떠올랐어요. 한국 지도 위 작은 나라. 전쟁과 분단 그리고 IT 기업으로 알려짐. 그게 전부였어요. 밀러 씨는 기대에 섞인 눈빛으로 덧붙였어요. 베커 씨의 강점은 유럽 문화 취재인 걸 알아요. 하지만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 봐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음식을 맛보고 공연을 보면서 보고 느낀 대로 써와요. 저는 삼키듯 답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나한테 이런 의뢰를?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바로 시작할게요. 책상으로 돌아온 저는 메모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빗소리가 더 또렷해졌어요. 중세 대성당 리포트, 독일 영화 기사만 쓰던 제게 낯선 과제가 주어진 거였어요. 한편으로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우리 독일 문화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외국 문화를 파헤쳐야 하지?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모험이란 작은 불꽃이 타올랐어요.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베를린 한국 문화라고 입력했어요. 지도, 사진, 뉴스 제목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사람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비빔밥, 네온 사인 아래 춤추는 군중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제가 알던 회색 사무실과 전혀 다른 세계였어요. 왜 우리가 K-팝을 사랑할까라는 블로그 글을 클릭했어요. 한 10대가 썼어요. 그 비트를 들으면 자유로워져요. 다른 세계 같지만 나한테 말을 걸어줘요. 저는 댓글을 흩어서요. 한국 음식이 행복을 준다는 사람, 드라마 속 예절을 배우고 고마움을 느낀 부모님, 한복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할머니까지 다양했어요. 눈을 감고 기대했어요. 매콤한 김치 냄새, K-팝 베이스가 가슴을 두드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메모 한 장이 저를 밝고 시끄럽고 향기로운 세계로 인도했어요.
갑자기 이 의뢰가 귀찮은 일이 아니라 모험이 된 기분이었어요. 일어나서 몸을 쭉 폈어요. 빗물에 반짝이는 거리를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건 일시적 유행으로 치부하지 않겠어요. 모든 단서를 쫓고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그 세계에 뛰어들어 보겠어요. 베를린 사람들이 왜 한국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에게도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해 보겠어요. 저는 토요일 아침에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오늘이 바로 제 취재 첫날이었어요. 아직 이른 봄이라 베를린은 쌀쌀했어요. 따뜻한 코트와 목도리를 두르고 노트와 녹음기, 카메라를 챙겨 문밖 회색빛 속으로 나갔어요. 공기에는 축축한 시멘트 냄새와 모퉁이, 빵집에서 갓 구워진 빵향이 섞여 있었어요. 베를린 중심가에 있는 큰 예술 공간, 쿨투어 포럼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형형색색 우산을 쓴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모습을 봤어요. 위로는 반짝이는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K-페스티벌 한국의 맛, 소리, 그리고 예술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진짜라는 걸 느꼈어요. 쫄맨 뒤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 앞에는 10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빨간 점퍼에 K-팝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리듬에 맞춰 발을 톡톡 튕기고 있었어요. 제 뒤에는 회색 수염을 기른 어르신이 종이컵 커피를 들고 미소 지으며 처음 오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윙크하며 재미있을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소리와 색깔이 가득한 세상이 펼쳐졌어요. 빨강, 파랑, 노랑 등등의 전등이 천장에 매달려 흔들렸어요. 벽을 따라 부스가 줄지어 있었어요. 떡볶이, 호떡, 불고기 등 음식 부스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 냄새만으로도 배가 고팠어요. 저는 떡볶이 부스로 다가갔어요. 검은 앞치마를 맨 젊은 여성이 쫄깃한 떡 위에 새빨간 양념을 듬뿍 올리며 한번 드셔보실래요? 라고 물었어요. 독일어 억양이 살짝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종이컵을 받았어요. 첫 입에 매콤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눈이 동그래졌어요. 와, 진짜 맛있다. 노트에 떡볶이 매콤달콤 먹는 재미가 있어요 라고 적었어요. 다음으로 음악 무대로 향했어요. 똑같은 재킷을 입은 10대들이 K-팝 군무를 시작했어요. 점프, 회전, 손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관중은 환호하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저도 녹음 버튼을 누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박자를 느꼈어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어서 발을 톡톡 두드리며 미소 지었어요. 제 옆에 있던 12살쯤 돼 보이는 소년이 저를 보고 재미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정말 대단해요. 라고 답했어요. 그는 저는 매일 연습해요 라며 K-팝 그룹 티셔츠를 입은 자신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반짝이는 눈을 보며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미술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서는 한지 공예를 체험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색종이를 접어 등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한 어르신이 접는 걸 어려워하길래 제가 옆에서 도왔어요. 종이가 딱 소리를 내며 맞물리자 그녀가 손뼉을 치며 웃으셨어요. 저도 함께 웃었어요. 작은 성취를 나누는 기분이 좋았어요. 방 한쪽에는 붓글씨 테이블이 있었어요. 한 한국 작가가 먹이 가득 묻은 큰 붓을 들고 있었어요. 방문객에게 한 글자만 써보라고 권했어요. 망설이다가 붓을 들었어요. 먹물이 차가운 종이에 스며들었어요. 작가가 조용히 사랑이라고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저는 붓을 담갔다가 떼어내며 힘주어 글자를 그렸어요. 삐뚤빼뚤했지만 작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아주 좋아요.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박수를 쳐주었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나가기 전 마른 잔디 벤치에 앉아 보리차를 마셨어요. 노트를 펴고 적었어요. 음식 강한 맛, 새로운 식감. 음악 에너지가 몸을 흔들게 해요. 예술 직접 해보니 즐거워요. 옆에 앉은 어르신이 보이죠? 한국 문화는 음식이나 음악이 아니라 마음을 건드려요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바라보았어요. 부드러운 눈빛이었어요. 그제야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한국에 대한 애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거리를 걸어 돌아오며 저는 더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매운맛과 웃음이 볼을 간지렸어요.
베를린의 회색빛 거리가 마치 물감 한 방울 스며든 듯 다채롭게 보였어요. 노트에 손을 얹고 속삭였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라고요. 월요일 아침 저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토요일 축제에서 본 매콤한 떡볶이, 반짝이는 등불, 케이팝 비트가 머릿속에서 아직도 춤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주한 화면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제 기사 초안에는 왜 베를린이 한국 문화를 사랑할까라고 적혀 있었는데 글이 너무 밋밋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펜을 두드리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기분이 들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훔볼트 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는 친구 루카스였어요. 그는 유행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베커 축제 어땠어? 루카스가 밝게 물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했는데 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모두 한국 문화에 너무 행복해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독일 문화가 밀려나는 기분이 들어. 루카스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새로운 건 위협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하지만 독일 문화를 대체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뭔가를 더하는 걸지도 몰라.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눈을 감고 축제장을 떠올렸어요. 한복 입은 할머니, 춤추는 아이들, 서로 한지를 접도록 도와주는 낯선 사람들. 경쟁이 아니라 즐거움처럼 보였어요. 퇴근 후 저는 크로이츠베르크에 있는 작은 한국 식료품점에 가보기로 했어요. 간판에는 서울마켓이라고 내용 글자가 반짝였어요. 가게 안선반에는 알록달록한 포장지에 라면, 김치가 담긴 병, 얇고 검은 김들이 가득했어요. 공기는 새콤하고 짭짤한 냄새로 가득했어요. 카운터 뒤 젊은 남성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금귤차 드셔보실래요? 그는 작은 잔에 황금빛 차를 따라 주었어요. 달콤하고 톡 쏘는 맛이 몸을 따뜻하게 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여기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걸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다른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맛, 새로운 이야기. 고개를 끄덕이며 저는 가게 안을 걸었어요. 한 어머니와 딸이 허니버터칩과 매콤 오징어 스낵을 비교하며 웃고 있었어요. 이상한 모양 과자를 보며 함께 깔깔 웃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나중에 그 딸이 집에서 가족과 과자를 나눌 장면이 떠올라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마음이 갈라진 느낌이야. 독일의 과거 음악과 책을 사랑하지만 새로운 맛과 소리에 설레기도 해. 새로 더해지는 게 왜 우리의 옛것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까? 다음 날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김 선생님을 작은 교실에서 인터뷰했어요. 11명의 학생이 책상에 앉아 반짝이는 눈으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벽에는 한글 백성을 위한 문자라는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부드러운 독일어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건 말 안에 담긴 존중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를 배우면 고마움을 깊이 느끼게 돼요. 그는 한 학생이 한글 획을 연습하는 쪽을 가리켰어요. 언어는 감정을 담아 내 마음을 열어요. 학생들이 작은 목소리로 한국어 인사를 주고받는 걸 지켜봤어요. 문장을 정확히 말하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제가 한 학생에게 얼마나 공부했어요? 라고 묻자 그녀는 1년 정도요. 세 단어를 말할 때마다 뿌듯해요 라고 답했어요. 교실을 나서며 가슴 한구석의 매듭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게 옛것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더 넓게 펼쳐주는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컴퓨터 앞에 앉아 기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침략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초대라고 썼어요. 함께 나누고 배우고 맛보고 춤추라는 초대. 루카스의 말, 할머니의 웃음, 가게의 어머니와 딸을 생생하게 담았어요. 마지막 줄을 소리 내 읽어보니 따뜻하고 솔직하게 느껴졌어요. 제 이야기는 단순히 베를린의 한국 문화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에서 호기심으로, 방어에서 개방으로 변한 제 여정이었어요. 노트북을 덮으며 미소 지었어요. 여전히 제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는 베커이지만 이제 새로운 것을 환영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 마음이 조금 더 커진 걸 느꼈어요. 이제는 다음 날이 기대돼요. 다음 주말 저는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단순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려 일찍 일어났어요.
작은 가방에 노트, 휴대폰, 그리고 집에 가져갈 특별한 음식을 담을 플라스틱 통을 넣었어요. 첫 번째 일정은 프리드리샤인 커뮤니티 주방에서 열린 한국 요리 수업이었어요. 방 안에는 마늘과 참기름 향이 가득했어요. 친절한 한국인 이 선생님이 환하게 인사했어요. 흰색 앞치마 위에 화사한 한복 스타일 셔츠를 입고 계셨어요. 오늘은 김치를 만듭니다 라고 하며 커다란 배추를 보여주셨어요. 수강생들을 보니 보라색으로 염색한 10대 소년, 청바지를 입은 중년 여성, 온화한 미소를 짓는 어르신이 있었어요. 우리는 함께 배추잎을 씻고 잎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렸어요. 배추가 시들고 마르자 이 선생님이 소금이 물을 뺍니다. 이 과정이 김치를 아삭하게 만들어줘요 라고 설명했어요. 차갑고 촉촉한 배추를 손으로 만지며 짭짤한 공기를 느꼈어요. 다음은 매콤한 양념 만들기였어요. 큰 그릇에 고춧가루, 마늘, 생강, 액젓, 설탕을 조금 넣고 섞었어요. 제 손이 고춧가루로 새빨갛게 물들었어요. 피부가 얼얼했어요. 한 움큼 집어 배추잎에 바르자 옆에 있던 여성이 매운맛에 얼굴을 찡그렸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이건 엉망이지만 정말 재밌어요. 모든 배추에 양념을 바른 뒤 우리는 용기에 차곡차곡 담았어요. 이 선생님이 뚜껑을 단단히 닫으며 이제 며칠 기다리면 맛이 익어요. 밥이랑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집에 가서 제가 만든 김치를 맛보는 장면을 상상하니 뿌듯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인근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벤치에 앉아 가져온 보리차를 마셨어요. 하늘은 옅은 파란색이었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노트에 적었어요. 김치 수업 직접 해보니 약간 엉망이지만 정말 신남. 기분 다른 문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뿌듯. 다음으로 향한 곳은 독립영화관에서 열린 한국 영화 상영회였어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가족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였어요. 스크린이 환하게 빛나고 저는 고개를 숙여 집중했어요. 엄마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아빠가 딸에게 예절을 가르치며 고개 숙여 인사하는 장면, 좁은 주방에서 장난치는 형제자매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등장인물이 경제 문제나 가족 갈등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나눠 먹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 비친 따뜻한 불빛이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같았어요. 단출한 밥 한 그릇을 나누며 기쁨을 찾는 장면에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영화가 끝나자 관객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저만 울컥한 게 아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K-팝 댄스를 연습하는 10대 무리 앞을 지났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재킷이 반짝였어요. 그들이 한국어로 하나, 둘, 셋을 외치고 정확한 동작을 선보이는 걸 지켜봤어요. 한 소녀가 제게 웃으며 한번 해볼래요? 라고 물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려서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파트에 돌아와 수업에서 가져온 김치를 한 조각 맛봤어요. 새콤달콤하고 아삭했어요. 눈을 감고 전율을 느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어요. 다시 기사 초안을 수정했어요. 2장 제목은 참여자가 되다로 정했어요. 차가운 배추잎, 손끝이 얼얼했던 양념, 영화관의 고요, 그리고 거울처럼 맞춰 춤추던 소년소녀들을 글로 담았어요. 직접 뛰어들면 더 이상 관객이 아니다.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고 적었어요. 작업을 저장하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더 이상 단순한 기자 베커가 아니었어요. 김치를 담그는 사람, 영화를 보는 사람, 호기심 많은 댄서 베커가 되었어요. 전에 느끼지 못한 기쁨이 제 안에 가득했어요. 몸을 기대고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한국 문화로 초대해 줘서라고요. 갑자기 제 마음 한구석에 새로운 호기심이 생겼어요. 차라리 아예 한국으로 날아가서 한국을 직접 경험하는 건 어떨까? 다음날 아침 바로 편집장님께 이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그는 놀라면서도 응원해 주었어요. 휴가철이는 그 즉시 되었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여권을 보물처럼 꼭 쥐었어요. 베를린의 봄바람은 길고 긴 비행으로 바뀌었어요. 구름이 날개 아래로 흘러가는 걸 보며 떠올린 건 김치맛, K-팝 리듬, 붓으로 그린 한글의 아름다움이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따뜻한 공기와 환한 불빛이 반겨줬어요. 한글과 영어 안내판이 길을 알려줬어요. 한국어 안내 방송은 빠르고 음악처럼 흘러가면서도 친근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 순간이 진짜라는 걸 느꼈어요.
전철을 타고 서울 중심가로 향했어요. 창밖으로는 네온사인에 비친 한글 글자가 번쩍였어요. 사랑, 맛집, 영화관 같은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느 역에서 교복 입은 학생들이 웃으며 올라탔어요. 그들의 수다는 음악처럼 귀에 맴돌았어요. 제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우아하게 곡선을 그린 기와 지붕 아래 웅장한 문을 지나갔어요. 알록달록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장들이 마치 조각상처럼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간단한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되는 해설 투어에 참여했어요. 수백 년 전 왕들이 이곳에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궁궐마당은 넓고 고요했고 벚꽃 꽃잎이 돌바닥 위를 살포시 날아다녔어요. 눈을 감고 왕과 왕비의 행렬, 실크 옷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그 다음 작은 한복대여 가게를 찾았어요. 친절한 아가씨가 연한 하늘색 한복을 입혀주었어요. 옷감이 꽃잎처럼 부드러웠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면서도 우아했어요. 수줍은 마음으로 궁궐 안을 걷자 베를린 축제에서 실크 드레스를 입고 춤추던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수문장에게 정중히 인사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관광객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이 장면의 일부가 된 기분이었어요. 점심으로는 종이 등이 걸린 작은 식당을 찾았어요. 삼겹살과 상추를 주문했어요. 마늘, 고추장, 김치, 무생채, 시금치 등의 반찬이 함께 나왔어요. 직원이 상추 위에 고기와 양념을 올려 싸먹는 법을 보여주었어요. 첫 입은 육즙이 가득하고 고소했어요. 눈을 감고 속으로 고향에 온 느낌이야 라고 느꼈어요. 오후에는 홍대로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골목마다 벽화가 있고 기타 연주 소리가 들렸어요. 길모퉁이에서 댄서들이 연습하고 있었어요. 밝은색 호랑이 벽화 앞에서 젊은 작가가 미소 지으며 스티커를 한 장 건네주었어요. 노트에 호랑이가 헤드폰을 낀 그림을 붙였어요. 선물 받은 기분이었어요. 저녁에는 한국 학생과 독일 학생이 함께 모인 작은 모임에 참석했어요. 둥글게 앉아 서로 소개했어요. 한국어로 저는 베커예요. 독일에서 왔어요 라고 했어요. 다 같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지호라는 한국 학생이 동요 하나를 가르쳐 주었어요. 곰 3마리를 함께 부르며 제 어색한 발음을 웃으며 고쳐주었어요. 제가 반짝반짝 작은 별을 영어로 가르쳐 주자 모두 웃으며 따라 불렀어요. 따뜻한 우정이 느껴졌어요. 돌아가기 전 지호가 작은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한글과 독일어로 꾹 눌러 쓴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베커에게 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미소에 우리가 행복했어요. 한국을 마음에 간직해 주세요. 다시 만나요. 지호.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 여행이 단순 취재가 아니라 마음이 만난 자리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배우러 왔지만 우정과 이해를 얻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노트를 펴고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한국 문화를 배우러 온 이번 여행은 음식, 음악, 언어 이상의 것을 주었어요. 친절과 창의성, 서로를 잇는 꿈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돌아가요. 베를린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을 거예요. 노트를 덮고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았어요. 여정이 완성되었어요. 여전히 기자 베커이지만 이제 한국의 친구 베커도 되었어요. 밤 공기에 속삭였어요. 감사해요, 한국. 모든 것에 고마워요. 저는 독일 베를린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동안 베를린에서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상세하게 작성했어요. 그리고 편집장님께 초안을 보여드렸어요. 편집장님은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동안 몰랐던 신세계를 발견하신 것 같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베커. 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에 놀라지는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기사화한다면 정말 큰 파장이 있을 거예요. 편집장님의 말대로 그 기사는 큰 인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는 더욱더 독일 내에서 퍼지게 되었어요. 저 역시도 이제는 한국 문화 매니아가 되어서 매주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어요. 한국의 차 문화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에요. 매주 한국의 차를 마시면서 마음과 정신을 안정시키고 있어요. 제 주변의 독일 친구들에게도 많이 권하고 있어요. 다행히 친구들도 매우 많이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한 독일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